한동훈 장관은 정치를 하고 싶어 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뭐 윤석열 검사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지근거리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네,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하다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런 정치적인 경험이 없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활동 경험이 없었다라는 데서 많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는 좀 더 다르다라고 해서 이런 뭐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뭐 현관에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장 급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뭐 지역구를 확실한 데를 받아야 되겠죠. 강남, 서울 강남이거나 아니면 뭐 숨만 쉬어도 당선되는 대구라든가 이런 데서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자, 한 주간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정치인사이드. 오늘은 부경대학교 한정택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이제 5일 남았습니다. 부산 지역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 유치에 성공한다면 아무래도 여당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음 주면 발표가 나겠죠. 뭐 네. 윤석열 대통령도 현재 뭐 부산 엑스포 유치를 홍보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방문한다고 하고요. 네. 근데 뭐 제가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건 엑스포 유치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진짜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됐으면 좋겠는데, 됐으면 일단 좋겠어요. 뭐 사우디가 워낙 강력하고 또 세긴 하죠. 2025년에 일본에서 엑스포가 개최가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엑스포를 바로 아시아권에서 유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혹시나 다음 주에 유치에 성공하더라도 네. 그 준비 과정이 되게 지난할 것 같거든요. 어려울 것 같은데, 엑스포 부산 유치에 성공한다면 뭐 국민의힘 여당의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확실하죠. 근데 네. 다만 유치에 성공하더라도 부산 지역에서의 국힘 지지도 상승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전국 단위에서 지지도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들은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치에 실패했다. 네. 그러면 좀 타격이 있을까요? 부담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부담감은 있겠죠. 뭐 그동안 대통령이나 뭐 부산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해외에 많은 순방 다니고 했고, 그동안에 지금 투자한 돈들도 많고 이런데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할. 네.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는 유치에 혹시나 실패하더라도 큰 지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부산이라는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젖잘싸 있지 않습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 예, 졌지만 잘 싸웠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처럼 될 때까지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이 있을 것 같고, 민주당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뭐 엑스포 유치와 관계없이 민주당을 계속 지지할 것 같고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주 28일입니다. 화요일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고요. 이번에는 좀 나란 일 얘기로 넘어가 봅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나란님이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 민주당은 인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임을 고백한 거다라고 말했는데, 대통령은 나란님,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의사시잖아요. 네, 의사, 닥터. 보통 뭐 존경하는 의미로 뭐 의사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데 네. 많이 배운 것 같긴 한데 뭐 정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특별 귀화해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 1조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야. 군주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죠. 1조 2항에 보면 모든 권력이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나오는 건데, 지금이 무슨 뭐 군주제 국가도 아닌데 무슨 뭐 대통령을 나라님이라고 표현한 건 좀 그렇고,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이 국민에 선출될 사람은 결국 임기 동안의 대표자로서만 활동하는 거지, 뭐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한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군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뭐 혁신위원장이지만 정치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제가 이번 학기에 정치외교학 입문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 네. 제 강의록이라도 보내줘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인터넷 강의로라도 네, 알겠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인유한 위원장이 민주당을 탈당을 시사한 이상민 의원을 만났는데, 이어서 양향자 의원도 만났습니다. 네. 이른바 여당발 슈퍼 빅텐트론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네. 이상민 의원은 12월 초까지 거취를 결정할 거다. 네. 그리고
희망을 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뭐 이상민 의원이 지금 뭐 국힘 가서 뭐 연설도 하고 강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자기 뭐 국힘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뭐 오라는 사람은 없지만 본인이 먼저 본인 말로 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희망사항일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상민 의원을 받아들일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상민 의원 뭐 대전에서 5선 의원이지만 뭐 잘 아시겠지만 당적 변경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당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뭐 열린우리당 소속일 때는 반 노무현이었고 민주당 소속일 때는 반 문재인, 또 최근에는 반 이재명. 심지어 당적을 민주당에서 자유선진당으로 변경했을 때도 반 이회창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상민 의원의 정치적인 삶은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통해서 입지를 쌓은 국회의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이런 국회의원을 받아줄 수 있는 정당이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다선이고 5선의 중진 의원이 당적을 변경해서 입당한다고 하니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 땡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뭐 항상 뭐 다 알다시피 뭐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은 의원이고 혹시나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네.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당선이 되면 6선이면 국회의장급이잖아요. 네. 근데 뭐 민주당에서 전향한 인사가 과연 국민의힘에 가서 의장급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때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그것들을 용서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자가 발전해가지고 자기 뭐 국민의힘으로 갈 수 있다, 입당하고 싶다고 할지언정 입당 과정이 쉽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지금 뭐 최근에 뭐 탈당하네, 뭐 다른 정당으로 가네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보면 다 네. 지역구에서 지가 잘나서 당선된 줄 아는데. 네. 2001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1인 2표제를 도입할 때 그 문장으로 남긴 게 있거든요. 지역구 출마자, 정당 공천을 받은 지역구 출마자에 대한 지지를 네. 정당에 대한 지지로 의지할 수 없다. 그게 이제 평등선거와 자유선거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1인 2표제를 도입한다라고 말을 한 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정당 추천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꼭 후보자에 대한 지지라고도 판단할 수도 없거든요. 이상민 의원에 대한 지지 때문에 이상민 의원이 당선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상민 의원이 누군지 잘 모르고 이상민 의원에 반대하더라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서 당선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5선 의원이나 했기 때문에 당적을 변경해도 당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섣부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이상민 의원이 입당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고민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도 물론 뭐 출중해야 되겠지만 이 네. 당의 능력으로도 의원이 그럼요. 될 수 있다. 그럼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가서도 네네. 입지를 뭐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렇죠. 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네네.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이준석 대표는 대구를 방문하고 신당 창당에 임박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박사님께서는 이 전 대표가 신당 안 할 거다. 지금 떼쓰는 거다. 네네. 약간 징징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전 대표가 날짜를 박았어요. 네. 12월 27일입니다. 네네네. 윤 대통령의 변화를 보고 결정한다라고 말하긴 했는데 여전히 신당 창당을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네. 저는 여전히 상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 중에 감명 깊었던 게 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창당해서 국민의힘에게 악영향을 행사한다. 진짜 물을 거였다. 라고 했으면 진작 했어야죠. 이준석 대표는 마치 늪에 빠진 기분일 것 같아요. 지금요? 네. 12월 27일까지 그러면 네, 빼지도 박지도 못하고 그럼 제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이야기로 뭐 자기가 12월 27일로 날짜를 박아놨기 때문에 네. 신당을 혹시나 창당할 수는 있겠지요. 근데 그럼 뭐 하겠습니까? 뭐 창당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찻잔 속의 태풍에 멈출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이준석 대표는 12월 27일이 좀 천천히 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개인이나 이준석이 창당하는 그 신당에 대한 지지인지 아니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그 양당 정치의 피로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의 그 피로감의 표현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전히 신당을 창당 안 할 것 같다. 네, 뭐 저 네, 12월 박사님께서는. 27일 날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네. 그때 또 한번 네. 또 박사님과 얘기 나눠보고 네.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만큼 뜨거운 인물이죠. 네. 한동훈 전 장관의 네, 이 네. 광폭 행보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봅니다. 네. 이 동훈 여지도까지 등장했어요. 네. 네. 지도가 만들어졌는데 네. 내년 총선 등판설에 이제 힘을 더 싣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한동훈 장관은 정치를 하고 싶어 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뭐 윤석열 검사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지근거리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네,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하다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런 정치적인 경험이 없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활동 경험이 없었다라는 데서 많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는 좀 더 다르다라고 해서 이런 뭐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뭐 현관에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장급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뭐 지역구를 확실한 데를 받아야 되겠죠. 뭐 강남, 서울 강남이거나 아니면 뭐 숨만 쉬어도 당선되는 대구라든가 이런 데서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이 임기 시작한 게 1년 반 정도 좀 지났고 네. 아직도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이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정치적인 입김이 세진다라고 하면 모든 정치적 관심의 중심이 한동훈 장관에게 옮겨갈 텐데 그러면 뭐 남은 3년 이상 남은 대통령은 정치적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레임덕까지 이어진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등판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족했던 게 정치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검사로 이제 그렇죠, 활동하다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정치 경험이 없는데 네.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정치에 입문하고 네. 대통령까지 그 과정을 밟는다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거를 네. 한동훈 장관은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을 좀 싫어할 수 있겠다.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저 더욱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뭐 한동훈 장관의 이제 와이프 네. 진 변호사까지 텔레비전에 나오고 이런 것을 맞아요. 보면 상당히 현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갑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이 윤 정권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뭐든 한다. 네. 라는 말을 했어요. 이 네. 총선 출마를 시사하면서 네.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조 전 장관의 출마,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미칠까요? 조국 장관이 꼭 왜 출마를 해야 되느냐에 음. 대해서 한번 더 조국 장관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제 YTN 뭐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국 장관이 창당하거나 정치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60%를 넘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네. 조국 장관이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사활을 위해서 꼭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만이 정답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당을 창당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우회적으로 민주당을 지원을 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네.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것인지 하나의 성냥개비로 사용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이지 네. 그것들을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거나 출마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것들은 또 한 가지의 되게 부담스러운 요소로 작동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박사님 짧게. 요즘 이재명 대표는 되게 조용하거든요. 이재명 대표 침대 축구하는 것 같습니다. 침대 축구다? 네, 침대 축구하면 비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인데 그동안 가뜩이나 민주당 180석 줘도 아무 일도 못한다라는 거였는데 좀 더 활발한 활동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치인사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경대학교 한정택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제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CBS